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딜라이브 경동케이블TV를 통해 중계 방송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미선입니다. 여주시와 양평군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하게 될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규정에 의거해 열리는 본 토론회가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한 토론회의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되는 기준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입니다.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최재관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으로 결정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끝을 내게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질문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선정되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후보당 시작 발언과 마무리 발언에는 2분, 그리고 공통 질문과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앞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녀 발언 시간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 시에는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으며 마이크가 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또 중요한 부분 당부 드릴 텐데요. 많은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만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후보자가 준비한 시작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분입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사랑하는 여주 양평 시민,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22대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김선교입니다. 저 꼭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여주 양평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당당히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지해 주신 여주 양평 유권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급 공무원에서 삼선 군수까지의 풍부한 경험과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행복한 여주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현장의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방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문제점과 현안을 파악해서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주신 당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약속을 잘 지켜서 공약의 공짜가 빌공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여주시장, 양평군수, 경기도의원, 여주시의원, 양평군 의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공약을 냈습니다. 이 공약을 완벽하게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 발전은 절대로 국회의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여주 시민과 양평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최재관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시장에 나가서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파 한 단 4,000원, 5,000원 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는 법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할 때 대통령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참모들이 수많은 회의를 하고 2달 전부터 한마디를 준비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무너진 정부 심판해 주십시오. 4월 10일은 우리 정부의 무능과 경제 폭망 실정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이채 양명주 들어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은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명품백 수수 사건, 주가 조작 사건, 이제는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4월 10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하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 심판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양평은 44년 동안, 여주는 28년 동안 민주당에 한 번도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바꿔주십시오. 기호 1번 최재관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들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시간인데요. 처음 드리는 공통 질문, 바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과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과일값 또한 식료품 물가가 많이 상승되었는데요. 먹거리 물가는 다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이 물가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이 높아져도 국민들의 체감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줄 물가 안정과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고지대로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 넘고 물가 폭등에 온 국민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중부권 최대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 양평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더 많은 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는 GTX가 우리 수도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GTX는 교통이 아니라 여주 양평에서는 일자리입니다. 바로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20분대 출퇴근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어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여주 양평의 580여 개리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재생에너지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바로 일자리 유치라는 점에 착안해서 대기업 일자리 6,000개 그리고 고용 창출 30만 개가 나올 수 있는 재생에너지 단지를
여주 양평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기업 유치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여주 양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지역경제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동남부 광역철도망의 거점으로서 여주 GTX-D 조기 추진 사업과 수도권 동부교통 핵심인 양평 서울 고속도로 조기 추진이 핵심입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의 효과는 출퇴근 소요 시간 단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및 경제활동 인구 증가를 연계됩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봅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활성화 등 관광정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주 SK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발전 기금 재원 마련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 지방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컬푸드 매장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특화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김선교 후보에 대한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김선교 후보님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대폭 확대해서 소비를 촉진시켜 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비정하게도 2023년과 24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많이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확대에 반대하시나요? 네. 네, 김선교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가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해결 방안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모든 방안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 안정만큼 중요한 사항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잘 아시죠? 저는 우리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는 보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양평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을 만들고 수도권 명소로 전라남도에 위치한 순천만 국가정원 경제 유발 효과가 예측된 약 1조 5,900억 원의 이상의 막대한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여주 SK 하이닉스 상생발전 자금 징수를 위한 법인으로 지역발전 원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수도권 모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친환경 지역의 특성을 살려 6차 산업인 가공 및 체험,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선교 후보 30초간 또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평군수 시절 물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로 양평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 촉진과 실질적인 농업인 소득 증대를 이루었습니다. 최 후보님께서도 제가 이러한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최 후보님은 우리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 농축산인, 어업, 임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최재관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1분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교 후보에게 지역화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처럼 반대하시는 입장이냐는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 되실 때 말씀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제가 30년 전 서울대 졸업하고 여주로 귀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안이 계약 재배다. 그래서 학교급식,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여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가서 밭직불금, 소농직불금, 공공직불금을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의 식당들까지도 이 학교급식처럼 한 10%를 지원해서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로컬 푸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잘 공급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가락동 시장 같이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주문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주야말로 4개의 고속도로와 7개의 IC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을 하기에 가장 적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보충 답변까지 다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초등학생 수는 161만 명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도 학급 수가 줄어 학년 통폐합 학교가 생기는 실정인데요. 이 수도권과 같은 신도시 지역은 과밀 학급과 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농어촌 학교는 통폐합돼 학습의 질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선교 후보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주 양평의 여러 학교도 학급 운영과 어려움과 학교 통폐합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몇 가지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면단위 소멸 지역의 특성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키, 골프, 축구 등 스포츠 분야와 여주 양평 실정에 맞는 동식물 테라피, 숲체험, 1인 1학기 습득하기, 치유, 농업과 같은 특성화학급 편성도 그 대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청정 지역의 장점을 살린 치유 학교를 통해 도시형 질병인 아토피 피부염, 환경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존 고등학교에 기숙형 전문 특성화학급을 편성하고 수도권 명문대학 등과 연계한 방과 후 학습 지원을 통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사항인 기숙형 명문고 설립과 서정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통학거리 증가 대비책으로 면단위 순환버스, 행복택시를 운영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등하교 불편 없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으면 다음 최재관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주 양평에 지금 면단위에는 학교의 학생들이 거의 신입생들이 줄어서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는 과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공동학구제를 통해서 서로 교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밀 학교에서 면단위 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도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생태, 예술, 스포츠, 지역 연계 등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으로 작은 학교도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학버스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산촌 유학센터를 만들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농촌의 인구도 좀 보완해 줄 수 있고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농산촌 유학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의 늘 푸른 자연학교, 10년 동안 50가구가 이주해온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동네에서도 놀이터가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양평에 여주에 놀이터 만들고 도서관 만들어서 지역에서 더 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보충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선교 후보, 최재관 후보에 대한 보충 질문해 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 숫자 감소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들이 올바르게 여주 양평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후보님도 서희 초등학교 순직교사 기억하시죠? 여주 양평에 소재한 학교 선생님들의 교권 강화를 위해 최 후보님도 저와 함께 교권 강화에 힘쓰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데 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네, 최재관 후보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교권을 강화하는 것하고 아이들의 학생권을 강화하는 것은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아이들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교육이 더 강화가 돼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입시 위주로 공부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아이들도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여주 양평에 더 많은 도서관, 아이들 놀거리, 놀이터 이런 것들 만들어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최재관 후보, 김성교 후보에 대해 30초간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김성교 후보가 기숙형 명문학교로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양서고 같은 모델입니까? 양서고는 경기도 전체에서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역 학생들이 30% 쿼터에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형 명문학교가 교육 양극화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들었고요. 김성교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예산도 필요하고 많은 협의도 필요합니다. 사립은 이사장, 공립은 국가기관 지원이 필수입니다. 우리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김성교가 이주호 교육부총리, 임태희 경기도 교육관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의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서 우리 사회가 행복합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 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전인학교, 특성화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여주 양평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권 강화를 통해 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도 서로 협력하고 위에 있는 왕따 없는 학교, 건강한 육체의 창발성이 실현되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양평 미래 주인공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서고 같은 일반형 기숙형 학교는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를 여주에서는 지난해 한 명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양평군에서는 한 거의 20명 정도 갔습니다. 네, 제한 시간 모두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질문 드려봤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분야에 대한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여주 양평은 뛰어난 자연 환경과 수도권에 인접한 정주 여건을 바탕으로 외지인들이 거주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외부 인구가 새롭게 유입이 되었을 때 기존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의 화합과 또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관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여주 양평에는 새로운 외지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민들과 원주민, 이주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동안 지역 주민으로서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의 의무를 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 갈등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서 이 마을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골짜골짜기 우리 김성교 후보께서 허가 잘 내줬다고 좀 자랑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양평 지역 곳곳에 많은 분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곳곳에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이 그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주에서도 마을 규약, 그 표준안, 갈등 관련 해결 조례, 양평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분쟁을 민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이주민과 원주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주 양평의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김선교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유입 인구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서로 간의 상호 존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양평 군수로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해봤고 나름 성과를 봤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동호인 활동 등 주민 간의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주민과 지역민이 동참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인구가 대폭 증가한 것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대학과 기농기촌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수도권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준비된 기농기촌 인구의 유입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도 이주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상생 화합의 장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 시간 갖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김선교 후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김성교 후보 허가 잘 내준 것을 많이 자랑했었는데 그 때문에 계곡 골짜골짜기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상하수도 문제나 도로 인프라들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내 땅 측량해서 길을 막으면서 아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김성교 후보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드린 거고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하천군 산천어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좋은 축제 계획이 지역민이나 찾아오는 관광객, 유인민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흥이 많은 우리 민족에게 모두 같이 하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복지 정책이며 주민 화합 정책입니다. 지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인 활동 공간이나 다목적 체육시설, 체육관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3대가 행복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가 화목합니다. 어른이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역은 불화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육 및 교육기관과 어르신 요양시설 및 기관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고독사나 사회적 외톨이 없는 여주 양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결과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끝내셨습니까? 자, 그럼 반대로 김선교 후보가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최재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양평군수 시절 힐링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약한 세미온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등 친환경 관광자원 확대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도시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주 양평의 힐링 일자리도 늘어나겠죠. 저는 실천적 일자리 확대 방안을 통한 인구 유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 후보님의 일자리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재관 후보 답변 준비되셨으면 해주십시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후보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폐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안 주셨고요. 이번에 길 막는 것, 주민들이 이주민과 원주민의 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에 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특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외지인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서 지금 세미온 국가정원 말씀하셨는데 그거 과거에 저의 공약이었는데 그때 우리 김선교 후보께서 뭐 뻥과 구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본인의 공약으로 이렇게 적극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본인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 양평에 580개 마을에 마을 기업처럼 마을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아리백 시대가 돼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만들지 않은 물건은 2026년부터 수출할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걸 이제 여주 양평이 공급하게 되면 여주 양평에 이제 지역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연금, 기본소득, 마을 발전 기금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주 양평을 새롭게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보충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두 분의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세 번째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주시 양평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드리는 공통질문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를 연결하는 1조 원대의 수도권 복선 전철 사업이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1월 착공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주시와 여주 시민들은 국가철도공단에 여주역에서 5km 정도 떨어진 강천면 2호리 부근에 강천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설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강천역 신설과 관련해서 어떤 추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선교 후보 1분 30초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천역 설치는 여주 시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특히 강천 면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경지 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이라 비씨가 낮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복선 전철이 건설되는데 역도 없이 길만 내준다면 어떤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역이 생기면 역세권 개발이 되어 강천면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역이 먼저 생기고 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구가 유입되는 순으로 발전했습니다. 여주시도 2023년 하반기에 강천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 기본구상 추진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강천섬, 강천보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여주시는 해마다 SK 상생자금을 재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천역이 강천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확실하게 강천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최재관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철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의 발전이야말로 우리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요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에 국토비서관하고 우리 이양진 여주시장님하고 같이 이 강천역 신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을 했고 그 결과 결국 강천역이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제성이 낮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충우 시장님도 우리가 필요하면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강천역을 신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지역 발전에는 여당, 야당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공약이든 여당의 공약이든 여야가 함께 해서 이 강천역 신설에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천역뿐만 아니라 역세권 도시개발을 통해서 그 7만 평 규모의 강천섬과 모가박물관, 마감산, 강천보 등 관광 인프라를 함께 연결해서 이 강천을 아름다운 산천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천역 신설을 위한 범시민 추진단을 만들 것을 제안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이 예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까지 따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후보부터 들어보죠.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천역 유치를 검토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강천역이 설치 개발되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체가 예상됩니다. 최 후보님은 그동안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최 후보님의 강천역 유치 공약은 주변 지역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최 후보님의 정확한 입장을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최재관 후보 1분 30초간 이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흥구역을 정해서 농업을 지키자는 것은 국민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제한적으로 우리 정부의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농업진흥구역을 특혜성으로, 그러니까 특정인이, 예를 들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그것을 허가해주고, 우리 김성교 후보님 군수 시절에 그 최은순 장모 허가 잘 내줬다고 했던 그 공공지구 아파트, 그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개인,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특별한 사람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에 농지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농지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 것, 그게 다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런 것들을 규제해야지 우리가 지역에 역을 만들고 역세권을 만들고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흥구를 해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농지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거나 이 농지에 허가 낼 수 없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거나 특혜를 보거나,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반대로 최재관 후보도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진흥구역에 대해서 농업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은순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 그 농지를 왜 그 불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군수 시절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재를 왜 안 하셨고, 그리고 그때 개발 부담금이 17억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을 왜 영원으로 해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교 후보께 답변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내줬고요. 예, 만약에 우리 최재관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도 그 상황에서는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백원국 제2차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천역 개통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쌀이 부족하여 농지 보존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마다 쌀이 남는 상황입니다. 정책의 결정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구 정책도 소멸에 대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시기를 놓쳐 고전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정기를 넘기고 나면 전 국토가 효율적이고 특화된 지역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접근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0년, 30년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양평군이 추진하는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과 함께 여주시 강천면 일원을 관광 자원하면 여주시 양평군의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게 됩니다. 진정한 시너지 효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드렸습니다. 여주에서 서원주 복선 전철 사업에 따른 강천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자, 다섯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민생 문제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특히 여주 지역은 미세먼지가 심해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실정이고 SK 여주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후보자께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관 후보께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여주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청정한 여주나 양평 지역에 왜 초미세먼지가 높은가 봤더니 우리 서해안에 위치한 많은 석탄 발전소들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는 공장도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부의 산업시설이나 충남의 석탄 발전소 배출이 서풍을 따라오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석탄 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고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우리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미세먼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비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우리 축산분뇨, 가축분 퇴비 이런 것들을 퇴비화해서 뿌림으로써 우리 기후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농업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농업 방법을 통해서도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외룡리의 SK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이나 배출이나 소음 문제가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김선교 후보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대책은 최근 몇 년 동안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 건강의 저해 요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첫째, 산업 부분에서의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감한 예산 투자를 돕겠습니다. 둘째, 교통 분야 대체 에너지 개발은 물론 배출가스 저감 방안인 도로 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제가 공약한 노문 스마트 IC를 비롯하여 관내 여러 스마트 IC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 대중교통 보급 확대와 신호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체제 해소 등 다방면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의 환경의식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화석 연료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 및 예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관 후보, 김성교 후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여주가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 발전소 가동 상한을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계절관리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교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성교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 보호와 개발은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닙니다. 환경 보호도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개발도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개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과학적 검증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괴담이나 감성으로 그릇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 최대한 접점을 찾아 조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다수가 원하는 결정을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 양평구는 수도권에서 최고의 친환경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리하게 설치하거나 고비용의 친환경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기반행위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더라도 해당 지역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다수와 후대의 최선이 결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또 보충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교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30초 드리겠습니다. 최 후보님은 효자 태양광으로 서울이 부러워하는 여주 양평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전국에서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파괴, 산사태와 농지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여주시 북내면에도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알고 계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 양평 지역의 태양광 발전을 효자 태양광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재관 후보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 질의에서 여주가 우리나라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해서 문제고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줄여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 내실 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정에너지 효자 태양광이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산림에는 더 이상 태양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농촌의 유휴지나 아니면 농민들이 농사 지으면서 밑에는 농사를 짓고 위에는 태양광을 해서 우리 농업도 지키고 태양광도 하는 효자 태양광 정책을 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나서도 산자부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해서 산자부에 둘의 태양광, 마을 공동체 태양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주에 가남읍 대신 삼리, 세종대왕면 구양리 두 마을에 만들었습니다. 마을에 1메가와트 태양광을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만들므로써 연간 1억 원 정도의 소득이 20년 정도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소득도 얻고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농지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여주 양평 580여 개리의 마을 주민 공동체 태양광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모두 다 되었습니다. 자, 5번째 공통 질문까지 드려봤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해결 방안에 대한 열띤 답변, 질문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4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1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재관 후보께서는 2023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해서 양평 서울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양평 서울 고속도로가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로 노선이 바뀌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노선을 고민한 적이 없다. 둘째, 양평 서울 고속도로가 양평 사람들 때문에 뚫는 게 아니고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뚫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두물머리로 가는 양서면으로 가는 서울 사람들을 위한 고속도로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본인이 하신 발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 서울 고속도로는 누구를 위한 고속도로입니까?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15년 전부터 양수리 두물머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그것이 공식적으로 바뀌거나 다른 노선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바뀌고 대통령 인수위에서 용역사가 체결되고 용역사 들어서자마자 한 일주일이 되기 전에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바뀐 종점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대통령이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잠깐. 자, 아니면 최 후보님 발언처럼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 때문에 만든 고속도로인가요? 이에 관련해서 명확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서울 사람들이 양수리에 오는 교통 체증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교통 체증 때문에 이 도로가 자, 절실하게 그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한 최 후보님은 지난 15년 동안 다른 노선이 고민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평 군수로 재직하던 2018년 2월에 만든 양평군 2030 기본계획 광역도로망 계획에 국도 6호선 혼잡 완화를 위해 양평 서울 고속도로를 계획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상면을 지나는 계략적 노선도 사진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셨나 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2018년도에 여기에 돼 있어요. 예,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왜 김성교 후보는 그 군수 시절에 2019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왜 강상면으로 가는 안을 예타 신청하시지 않으시고 양서면으로 가는 안을 예타로 신청하셨습니까? 본인이 책임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2019년도는 군수가 아니고요. 예, 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협위원장이었었어요.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 또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네. 자, 양평대교 몇 차선 도로인가요? 예? 양평대교가 몇 차선 도로예요? 왕복 2차선이죠. 왕복. 그거는 양평교입니다. 예. 예, 그거는 양평 잘못 알고 계시고요. 자, 최재관 후보님, 네. 양평대교가 4차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 후보님 공보물과 현수막에는 양평대교 4차선 확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2차선인 양근대교와 4차선 양평대교를 혼동하신 것 아닌가요? 예, 제가 낸 공약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양서원 안으로 가는 제가 시간이 양서대교를 없어서 만든 안을 잠깐 국회의원에 나오신 최 후보님의 주요 공약사항이 2차선 양근대교 4차선 확정 공약입니다. 최 후보님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주어진 4분 모두 다 사용하셔서 사회자가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어진 4분을 잘 활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다음 주도권 토론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교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본선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18일 날 대선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을 했죠. 근데 양평에 사시는 또 여주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국회의원인지 그렇게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우리 김선교 후보의 페이스북 대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그 판결 나고 의원직 상실하신 지 지금
10달, 11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여기 보시면은 여주 양평 국회의원 김성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허위사실 아닙니까? 이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직 박탈당하고도 의원인 것처럼 우리 여주 양평 주민들에 대해서 속인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이 없으십니까? 저는 누차 우리 여주 시민 양평 국민에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의 부덕의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부덕의 페이스북. 소치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앞으로 그게 아니라 3년 이 동안 페이스북에 여주 양평 국회의원 김성교라고 현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 페이스북이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고요. 모르시는 이거 허위 사실로 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뒷면은 현장이 답이다라고 출판 기념회 하셨죠. 지난해 11월에 하셨나요? 여기 출판 기념회 본인이 쓴 자서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서전 57페이지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4차로 신설도로 공사를 조속히 착수하는 것이다. 이거 원안입니다. 본인의 자서전에 원안으로 조속히 착수해야 된다고 적혀 있고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떠한 정치적 이유도 국민의 편의와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랑 김성교 의원의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럼 김성교 의원은 이 자서전처럼 이 양서면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속뜻입니까? 잘 그건 알아보셔야 돼요. 우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양평 서울간 고속도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강화 IC 설치하고 그리고 아니, 이 자서전에 중부 내륙 대해서 고속도로에 답변해 주시기 연결되는 겁니다. 본인이 쓰신 거 부분에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됐습니다. 해주시고 그만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교 후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유튜브 채널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협위원장 또 이렇게 국회의원 시절에 또 우리 최재관 후보가 강화면이라는 데 가서 강화 IC 설치 건의를 받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리고 정동균 군수와 인수 알겠습니다. 인수 여전히 설치를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1대 때 우리 김성교 후보 4억 6천 신고하셨고 24년에 4억 9천 신고했는데 늘었습니다. 근데 재판 받으시느라 한간에 변호사비가 꽤 많이 들었을 것이고 선거비 보전받은 거 1억 8천 반납하셨을 텐데 한간에는 변호사비가 5억 하면은 6, 7억이 재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 개인 사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주어진 시간 4분 모두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진행된 주도권 토론 열띤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약 발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후보자별로 2분 동안 공약 발표를 하실 수 있고요.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품격 있는 토론회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자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로지 정책으로만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의 공약 발표 있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제 주요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추진입니다. 세미원은 국가정원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힐링도시, 친환경 관광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문화유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부차드가든, 호주의 쿠움바코 축제 등 세계적인 정원과
축제의 경제적 성과는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으로 약 1조 5,900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은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이 생겼을 때 예상되는 양질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경제적 효과는 상상 초월일 것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약점을 역발상하여 친환경 국가정원으로 변모시킨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양평 국민이 똘똘 뭉쳐 추진한다면 결코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여주시는 SK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 상생 자금 법안 추진으로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SK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남한강에 치수장을 건설하고 일일 약 27만여 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는 상생자금 법안을 추진하여 SK 반도체가 납부하는 세금 중 10 내지 20% 정도를 여주시에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도 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입법입니다. 금액으로 추정해 보면 1년에 약 1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잘 들었고요. 이에 최재관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세미원과 국가정원을 중요하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4년 전에 세미원을 제가 국가정원으로 만든다고 할 때 후보님이 저를 뻥과 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후보님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최재관 후보께서 그 양평군청에서 용역을 준 게 아시죠? 세미원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용역 주신 거 모르세요? 제가 대답하는 시간인가요? 아니. 답변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동균 군수 시절에 그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을 만들려면은 한 770억인가 8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용역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우야무야 된 상태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최재관 후보의 국가정원은 현재까지 한 건도 진행된 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남았는데 더 쓰시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여주 양평의 GTX는 단순히 교통이 아니라 일자리고 기회입니다. 우리 도시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여주 양평이 살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늘어나서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지역 소멸 문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GTX 여주 조기 개통 그리고 양평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예, 우리 김성교 후보는 양평까지 연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리용 부담금과 관련해서 지난 14년째 톤당 170원에 동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대가로 이 무리용 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저는 10원이라도 올려서 이것으로 여주 양평이 2,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정작 우리는 상하수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객이금을 과거부터 사셨던 분들에게만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 현재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주거 기간을 완화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쌀값 낮아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해서 쌀값 걱정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신속히 원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서면으로. 강화 쪽에 IC를 만들고 이 원안 양서면으로 가는 것은 양서대교가 생깁니다. 4차선
고속도로 다리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강상면으로 가는 것은 다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종점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양평의 교통 발전을 위해서,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원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관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김성교 후보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대교하고 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대교하고 최재관 후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 고속도로는 그냥 교량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그 지역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강화 IC가 설치가 되면 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고속도로가 7, 80도 각도를 꺾어가지고 원안으로 연결되면은 거기에 대신리가 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초과하셨습니다. 자, 그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1분 30초간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이제 국정농단으로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통령 바뀌고 대통령 인수위에서 용역사 바뀌고 그 용역사가 들어서자마자 채 일주일이 되기 전에 변경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양평 주민이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인수위가 바꾸었고 그 끝에 땅에 대통령 처가에 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을 특검해서 양평의 최은순 장모 아파트 그리고 이 대통령 부부의 고속도로 게이트 그리고 동문 휴게소 철저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교량을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원안으로 가는 양서면 안은 양서대교라는 다리가 생기고 저희도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 강화 쪽의 IC 그것이 꼭 강화일 수도 있고 지금 남종면 수청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타게 되면 바로 1040m 다리를 건너서 양서 쪽 우리 양평 IC, 두물머리 IC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양서 주민들과 강화 주민들에게도 획기적인 교통 발전이 됩니다. 근데 강상면으로 가면 이 양평 읍내에 편도 1차선 다리 때문에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교통 지역을 겪게 됩니다. 양평 주민에게도 원안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공약 발표 그리고 보충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 두 분의 정책과 견해를 비교하며 따져볼 수 있었던 오늘의 토론,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발언만을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여주 양평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 뿐만 아니라 이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잘 돼야 여주 양평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이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주 양평은 여주는 28년 동안 민주당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양평은 48년 동안 한 번도 민주당에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짝대기만 세워놔도 국민의힘이면 된다, 보수면 된다고 해서 이번에 돈선거,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됐어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1년 이상 국회의원 공석을 만들고서도 민의를 대변할 국회의원을 잃게 하고서도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 양평 주민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우리 여주 양평 주민들의 존엄을 보여주십시오.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여주 양평 주민 여러분,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보수 정권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내도 다시 뽑아준다,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자식이라도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고, 그리고 여주 양평 44년의 이
부정선거 비리로 우리 얼룩진 우리 후보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호 1번 민주당 최재관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네. 최재관 후보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께도 약 2분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김선교는 64년째 양평에서 주소 한번 안 옮기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제 어머니 고향이 여주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구급 공무원을 시작하여 면장, 삼성, 군수, 21대 국회의원으로 단연간 얻은 경험은 현장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추진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기간은 여주 양평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였습니다. 앞으로의 4년은 여주 양평이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뛰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경제, 문화, 인적 교류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지역 발전의 기초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 GTX-D 조기 추진과 양평 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 추진 등 저의 핵심 공약을 통해 우리 여주 양평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더 행복한 여주 양평의 발전을 위한 어떤 작은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섬세하고 치밀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늘 여주 시민, 양평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 김선교 힘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양평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우리 지역 발전이라는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의 후보와 함께한 토론회 이것으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자께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국회의원은 막대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선택하는 건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현명한 투표를 통해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4월 5일 금요일 그리고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수요일인 4월 10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